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삼성중공업 12년 만에 최고치 목표가 1만 원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삼성중공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 클릭하시고 다음 영상 나올 때마다 꼭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중공업을 현실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전략들 얻어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확률 높은 쪽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영상들이니까 참고하시면서 꼭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불려나가고 지켜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은 말 그대로 선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 배를 만드는 회사, 바로 중공업들은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2016년도부터 적자가 폭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겪어오면서 엄청난 적자 폭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매출액 자체는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해 보이는 것은 적자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은 증가했고 전 무역량이 증가한 만큼 선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럼 선박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요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왜 적자가 나느냐?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 바로 뭐냐면 이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중공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뭐 수출로서 미국에게 수출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그런 국가들이 주로 이 중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공업 우리나라가 2000년대 2010년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슬슬 꺾이기 시작하는 시기, 적자를 기록한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까지는 선박을 만들 만한 대단한 기술이 없다가 본격적으로 선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수주를 뺏어오기 시작했고요. 10년 이후부터. 그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이 중국의 수주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한국의 수주량은 폭락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16년도에는 우리나라 수주량이 17%로 떨어지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이 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면서 이 가성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좋지만 가성비 시장에서 수주를 빼앗기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공업 관련 기업들이 계속되는 적자에 시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과열된 경쟁 속에서 치킨 게임을 이어왔고요. 적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적자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자 폭을 최근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냐? 바로 선박 하나로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이 단기간에 포기할 만한 가능성은 낮다 보니까 선박에다가 새로운 신사업을 더해서 이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과 관련된 LNG선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수소라든가 다양한 업종들에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 안에 있는 새로운 업종들에서 살아남기 위한 태세, 변태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 그러니까 자를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은 매각 준비하고 혹은 분할 상장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금 이제 신사업으로서 풍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키워드로 들고 나오면서 기업의 실적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진행을 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계속해서 적자 폭이 나고 있는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실제 공모를 통해서 상장하게 되죠. 그 공모한 자금이 바로 이 현대중공업의 현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율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유보율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실적 개선, 이 적자 난 거, 그러니까 부채를 청산하게 되면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와 플러스 신사업으로는 수소라는 키워드를 들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처럼 실적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적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 뭐 새로운 신사업 정도는 있어줘야지 앞서 보셨듯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는 건데 현재 삼성중공업의 일정을 보시면 이번에 유상증자 규모입니다. 기발행 주식의 40% 엄청난 물량이죠. 엄청난 물량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고요. 엄청난 물량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이 돈이 자금이 조달이 되면 부채 비율이 기존에 322%에서 몇 퍼센트로 준다? 198%로 줄어듭니다. 무려 3분의 1이나 부채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려 100%나 줄었지만 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생각보다 부채 비율이 더 많죠. 그러면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아직 유상증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새로운 신사업이라도 정말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중장기 회사의 경영 방향, 결국엔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위해서 할 건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시행한다. 친환경 신기술 ESG 경영을 한다는데 ESG 경영은 사실상 실적에 도움은 안 되고요. 친환경과 신기술을 도입한다라는 부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뒤에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연료전지 추진선,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수소 추진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연료 추진선은 2025년, 암모니아 추진선은 2024년, 수소 추진선 같은 경우는 2025년. 그죠? 미래 선종 개발 및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기술 천점 추진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뭐 액화 이산화탄소 및 액화수소 운반선을 하는데 2023년도 선박 수주 목표라고 나오고요. 그죠? 여기 나오고 원격 제어 자율 운항 확보.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듯이 배도 자율주행하는 거죠. 사실 뭐 자동차보다 오히려 배가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죠? 이제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고 이제 보통 이제 테슬라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스타링크가 완벽하게 인공위성들이 꽉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오히려.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전략 내용의 추진의 목표 시기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도 상용화 목표면 앞서 보셨듯이 목표는 2023년도 흑자 전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암모니아 추진선 2024년도, 2023년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수소 추진선 2025년도 12월이요. 2023년도에 흑자 전환에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차라리 도움이 되는 건 이산화탄소 및 액화수소 운반선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LNG 연료 추진선 정도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저 포함 이것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규모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은 번지르르 하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당장 이 엄청난 200% 아직도 200%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유상증자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200%나 남아있는 이 부채 비율을 녹이면서 흑자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정말 나오냐는 거예요. 물론 뭐 부채 비율을 아직 줄이지 않고 먼저 흑자 전환 먼저 시키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2023년도 가능해? 라는 것에 아직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중공업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의구심을 풀고 정말 주가가 올라가길 원한다면 저는 새로운
새로운 재료 하나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거 새로운 거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돼요. 그러면 어떤 구조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좋냐면 종목 예시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우리가 그럼 투자할 만한 시기 관심은 가져야 돼요. 계속 삼성중공업은. 근데 도대체 언제 투자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아시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을 파악하신 게 제일 좋은데 이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정확히 했냐면 2021년도 1분기부터 이 파란 선 이후부터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죠? 이해되세요?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 전부터 뭐 구조조정한다, 뭐한다, 말말 많다가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정확하게 흑자 전환 6개월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때부터 주가가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6개월 안쪽으로 이 실적이 개선되고 정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정말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는 가능성이 정말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는요 변수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곧 이 기업은 구조조정 다 끝내고 실적 전환 직전이다라고 하는 건 보통 수주라는 것을 보통 1년 전에 수주를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멀리도 1년, 2년 전부터 수주를 둬서 흑자가 전환한 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흑자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 6개월 전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흑자 전환 직전에 6개월 전에 새로운 재료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었던 두산중공업과 같이 저는 삼성중공업조차도 흑자 전환했죠. 1월달 3월 1분기 2분기 흑자 전환했죠. 동일하게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흑자 전환에 정확히 6개월 전부터 주목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성중공업의 실적 지금 개선 시기 예정 시기 언제라고 했죠? 2023년이라고 했죠. 2023년에 흑자 전환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6월 내년 6월 달 이후부터 삼성중공업이라는 주식을 주목하면서 지금 두산중공업지 원전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새로운 재료가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나는 여유가 너무 있다. 이미 투자에 대한 여유가 너무 있고 나는 투자자금이 넉넉하고 나는 1년 이상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장기 투자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신 분들은 이번에 유증을 받으셔야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뭐 지금 아직까지 신규 편입 분들은 제외하고 이미 나는 투자를 했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초장기 투자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6개월 당장의 6개월 이내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할 동안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름 주식 투자자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6개월, 1년 시간을 날린다?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남는 시간 동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단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0월달,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손가락만 빨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다 맞진 않습니다만은 최근 미래생명자원 현대사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고 최근만 하더라도 9%, 25%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제시해드린 대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비료 관련 종목 주목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드렸으니까요. 추천해드릴 거 수익이 났죠. 그럼 여러분 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 정말 이거 수익난 종목만 말하는 거 아니야? 손실난 종목은 다 나몰라라고 수익난 종목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여러분들께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여러분들께 승률을 직접 보여드렸고 무조건 수익 100% 확률의 수익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만 부리지 않고 우리가 3에서 5% 수익만 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100% 확률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85%의 확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승률은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드리고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대원미디어 12%, 우진 같은 경우 15%, 미래생명자원 20% 급등, 우성 같은 경우에 지금 막 본절가의 구간에 있죠. 그리고 현재사료 같은 경우는 9%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안에서 대단한 수익, 100% 200% 수익 무조건 드린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100% 무료로 시황과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혼자서 투자할 수 있다. 혼자서 투자해도 80% 확률은 나온다 하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죠.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지금 7월 달부터 상승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떨어지기 바빴죠. 그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현재 시장에서 나는 80% 이상의 승률이면 충분하다. 나 이 정도면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내용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을 매수할 만한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한 종목들, 확률이 높은 종목들, 80% 이상의 확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분석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힘든 시장 이겨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내년도 한 5월달, 6월달부터 상승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꼭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관찰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들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닥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요. 최근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